하원 명곡 미래빌 2단지 아파트는 29일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돕기 제39회 김광년 도회전이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토방도회원에서 열립니다. (12월 1일) 삼성 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센터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 경제권 구상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가 펼쳐졌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62일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이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달성군민체육관에서 2021 성악 중창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대구 시립무용단의 제80회 정기공연 아이튜브가 오는 9일 10일 양일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12월 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 하원 명곡 미래빌 2단지가 김장 나눔 행사로 온정이 가득합니다. 29일 2단지 관리사무소와 수경재가 노인 돌봄센터가 함께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어르신들 50세대를 방문해 5kg들이 김장김치를 나눴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께는 직접 방문해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저희 이제 주택관리공단은 평소에 입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거버넌스 위원회라든지 일사이트라든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수경재가 그 노인복지센터에서 이런 그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서 주택관리공단 우리 명곡이하고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거버넌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취지가 어떤 건가 하면 취약계층 어떤 입주민을 돕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하고 저희가 최저점에서 세대 방문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서로 그 주제를 가져와서 의논하고 어떤 그 해결 방안을 찾는 그런 그 운영위원회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유관기관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많은 입주민들이, 그리고 어려우신 입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입주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넘게 계속해서 어떤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더하면 아마 오늘 해는 더 많이 춥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작지만 어떤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끔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하원 지역에 계시는 혼자 계시거나 이제 경제적으로 힘드신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뭐 물품 지원이나 이렇게 김장 지원이나 이런 거를 지원해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여기 미래빌 명곡 2단지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협업한 거는 처음인데, 어르신들이 그래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기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주셔갖고 저희가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뭐 이렇게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고요. 어르신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명곡 미래빌 2단지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수경재가 노인돌봄센터 사회복지사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따뜻한 사랑 나눔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김광현 도예전이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달성군 육아읍 토방도예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차도구를 비롯해 연차상, 다완, 눈꽃 닭이 세트, 접시 등 100여 점의 다양한 생활자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공방에서 코로나 관계상 공방에서 소녀 가장 돕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흙을 만진 지가 한 46년째 됩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재주라고는 도자기 만드는 재주밖에 없어서 도울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소년 가장 돕기가 제일 좋지 않나 싶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 닿는 데까지 계속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술자기부터 생활자기까지 쭉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작품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현의 작품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을 담아내기 위해 전통적인 물레 작업과 장작 가마 소성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도예의 외길 46년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도자 조형성과 색을 완성한 작가는 기존의 틀을 깬 다양한 모양과 세계 도예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기존의 정형성에서 탈피해 현대 도예에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작가는 작가만의 독특한 색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유약을 사용해오고 있으며, 그중 작가의 대표적인 색을 내는 작품들은 유약 속의 철 성분이 산화되어 흑색을 띠는 촌목유와 소성 도중 결정이 속출되는 결정유를 사용한 작품들입니다. 한편 김광현 도예가는 대구 도예가협회 회장 역임, 도예 개인전 39회, 단체전 및 그룹전 300회 이상, 대한민국 도자기 명장 선정위원, 대구 공예대전, 기능 경기대회, 부산 미술대전, 대구 미술대전 등 많은 미술대전의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토방도예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삼성 창조 캠퍼스 중앙 컨벤션 센터에서 대구 경북신공항 경제권 구상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11월 2일 신공항 접근성에 관한 1차 토론과 25일 K2 종전부지 미래 사업에 대한 2차 토론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신공항 경제권, 대구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신공항 주변 경제권 구상을 내용으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3차 토론회에서는 도시계획부터 신산업과 물류, 그리고 문화, 관광 등 신공항 중심 경제권 조성을 통한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대구 경북연구원 나준규 선임연구위원은 군위군 편입 후 신공항 경제권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군위군 편입으로 달라지는 대구와 신공항의 미래, 그리고 신공항 연계 신산업 발전 방향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신공항 연계 주요 신산업으로 기존에 제시된 물, 의료, 로봇, 미래차와 에너지 등 5가지 신산업 외 항공전자 산업과 감성문화 분야를 추가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어진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항공물류시장 활성화와 관광객을 겨냥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 신공항 조성으로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지역 발전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세 번의 토론회로 얻은 많은 의견들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신공항 발전 계획과 K2 종전부지 미래 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계획을 함께 수립해 신공항 조성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62일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되는 캠페인은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이라는 슬로건으로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달성하고 국제보상으로 대표되는 대구의 기부와 나눔 명성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이번 캠페인 기간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6.6%가 증가한 90억 5천만 원으로 캠페인 기간 대구 시민들이 나눔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치안센터 앞에 사랑의 온도탑을 세웠습니다. 또 이날 출범식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평소 헌신하고 노력한 나눔 실천 유공자에게 대구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캠페인 기간 동안 1억 원 이상의 성금 기부를 약속한 지역기업의 성금 전달식도 이어져 대구의 나눔 문화와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나눔 문화의 1번지 대구의 명성에 맞게 올해도 사랑의 온도를 뜨겁게 달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국채보상운동으로 대표되는 대구를 나눔 문화 1번지로 만들기 위해 나눔 리더, 나눔 리더스 클럽, 아너 소사이어티와 같은 착한 대구 캠페인으로 시민들의 나눔 참여를 위한 다양한 기부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이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달성군민체육관에서 2021 성악중창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전년에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아쉬움을 한 번에 날려버릴 다이내믹한 공연 구성과 그간 보편적인 성악중창곡에서 벗어나 클래식 오페라와 가요, 뮤지컬, 팝송 등 전곡에 걸쳐 새롭게 편곡하는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함께 어우러져 성악중창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방성택 예술감독을 필두로 CM 오페라단 여성중창단 COS와 브라비 솔리스트 앙상블, 아트라스, 페도라, 프리소울, 달성굴리 합창단이 출연합니다. 특히 국내외 화려한 수상 경력과 최근 유튜브 채널 40만 구독자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카펠라 그룹 나린과 탄탄한 보컬 실력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뮤지컬과 방송 출연 등 종횡무진하고 있는 뮤지컬 디바 바다가 출연해 화려한 무대를 꾸며줄 예정입니다.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전 예약 및 입장이 가능합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달성문화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시립무용단의 제80회 정기공연 아이튜브가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대구문화예술회관 805홀에서 열립니다. 아이튜브는 코로나19 상황 이후 댄스필름 제작과 생중계 공연 등 비대면 위주의 작품 활동을 해오던 김송영 예술감독이 오랜만에 대극장 무대에서 선보이는 시립무용단의 정기공연 신작입니다. 아이튜브는 일상에서 흔히 보이던 연필과 연필심이 낯설게 보이는 순간에 시작됐습니다. 아주 사적인 상상에서 시작된 생존하지만 실존하지 않는 상상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는 아이튜브라 불리는 둥근 원통이 있습니다. 튜브 속 모형수들은 상징적인 동작과 은유적인 표현으로 각자가 가진 삶의 내러티브 구조를 만들어내며 관객 스스로 아이튜브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튜브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느끼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오브제에 특화된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통해 객석으로 전달해냅니다. 대구 시립무용단 제80회 정기공연 아이튜브 입장료는 R석 15,000원, S석 10,000원이며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ICT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존 설치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29일 구청 회의실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에서 제일 많은 12개소 헬스존을 운영해 주민들의 건강관리 접근도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먼저 스마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바이오그램을 운영합니다. 바이오그램은 AI가 신체 정보를 측정한 후 개인별 측정 결과에 따라 영양, 운동, 생활수칙 등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토탈 헬스케어 플랫폼입니다. 바이오그램은 구청 민원실, 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 등 12곳에 설치해 구민들의 접근도를 높여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유천동 행정복지센터 개소 이야기입니다. 달서구는 월배지구 단위 개발 이후 진천동 및 월성 1동 지역의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11월 29일자로 23번째 행정동 분동을 시행하고 유천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개소했습니다. 행정동으로서의 유천동은 진천동 관할 법정동인 유천동 전체와 월성 1동 관할 법정동인 월암동, 월성동, 대천동의 각각 일부를 분리해 인구는 올해 말 기준 3만 4천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유천동 청사는 달서구 조합로 175에 위치하며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하 1층, 지상 4층의 복합청사로 건립됐습니다. 세 번째는 희망달서 SNS 영상 콘텐츠 공모전 당선작 선정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지난달 18일 제2회 희망달서 SNS 영상 콘텐츠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열고 10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대상은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 달서구 힐링 스포츠로 떠난 여행을 차분한 내레이션과 함께 담은 작품 일상의 녹색을 채우다 이곳 달서에서에 돌아갔으며 심사위원들로부터 작품성과 창의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주제 적합성, 작품성, 창의성, 홍보 활용도를 기준으로 최종 10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으며 당선작은 선정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달서구 홍보를 위해 달서구 SNS,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달성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아버지 학교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네 번째로 열린 졸업식은 20명의 아버지 졸업생을 배출하며 2개월 동안 성실히 과정을 수료한 졸업생들을 함께 축하하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아버지 학교, 슬기로운 아버지 생활은 10월 2일 입학식을 개최했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아버지 자녀 교육, 성마체험, 도예체험, 슬기로운 집콕 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며 생활 속 실질적인 자녀 양육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 내 아버지 역할 및 가족 돌봄 참여의 중요성을 알려 올바른 아버지 상의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종 센터장은 관내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빠 자녀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경원고등학교의 메타버스를 통한 축제 이야기입니다. 경원고 학생들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곳곳에 펼쳐진 학교 소개, 동아리 활동, 축하 공연 등을 구경하고 OX 퀴즈를 풉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축제를 피하고 메타버스 공간 안에 학교를 꾸미고 강당을 만들어 26일 경원고 온라인 축제를 한 것입니다. 축제는 대구에서 성장한 VR 플랫폼 벤처기업 살린과 손을 잡고 플랫폼 살린 레디플레이의 경원고 강당을 꾸며 그 속에서 학생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바타 생성, 사용자 인증,
채팅 기능 등을 활용해 경원고만의 메타버스 공간을 제공하고 학생회에서 만든 학교 홍보 영상, 축하 공연 영상 등을 볼 수 있으며 창체 동아리 활동 영상을 보고 우수작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도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6개월에 걸쳐 만든 경원고등학교 메타버스는 실제 교정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져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월배중학교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 전달 소식입니다. 월배중은 24일 행복특박 가꾸기 연계 감사 나누기 활동의 일환으로 진천 경로당, 귀빈 1차 맨션 경로당 등 인근 경로당에 김장김치를 배달하면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4년째 김장 나누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월배중은 생명의 소중함과 학교 생활의 즐거움, 자아 존중감 등을 느낄 수 있도록 배추, 무, 상추 등을 심은 행복 텃밭을 가꿨는데 지난달 22일 잘 여문 배추와 무를 수확하면서 학생들은 감사의 마음과 성취감을 함께 맛보고 결실의 기쁨을 김장 나누기를 통해 이웃 어른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학교 교육 활동 중에 녹아있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 실현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곡중학교와 와룡초등학교가 전국금융공모전에서 수상한 이야기입니다. 이곡중과 와룡초는 제16회 전국금융공모전에서 최우수 학교로 선정돼 25일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6년부터 꾸준히 학생들의 금융교육에 힘써온 이곡중은 올해 박지혜 학생이 청소년 금융창작물 만화 부문 최우수상과 이지민 학생의 글짓기 부문 우수상 등 총 14명의 학생이 수상했으며 지도교사상 손영미 교사가 수상하며 최우수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와룡초는 평소 다채로운 콘텐츠와 금융교육 과정을 운영해왔으며 작년에 이어 이번 공모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서지우 학생 외 5명이 포스터 부문에서, 김지우 학생 외 2명이 만화 부문, 강민서 학생 외 4명이 글짓기 부문 등 총 14명의 학생과 과금리 지도교사가 수상했으며 2년 연속 최우수 학교에 선정됐습니다. 네 번째는 장산초등학교의 다양한 또래 활동으로 친구와 친해지기 소식입니다. 장산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10월부터 친구와 친해지기 프로젝트로 학급 친구들과 다양한 또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문독서 활동과 함께하는 나의 마음 선물 활동은 학생들이 책갈피를 만들어서 책과 함께 포장해 모아두면 교사는 무작위로 한 권씩 학생들에게 선물하고 선물 받은 책 속에서 기억에 남는 문장, 느낌이나 생각을 편지글로 적어 책을 선물한 친구에게 보냅니다. 또 아름다운 나의 숨은 친구 활동은 친구와 식물의 숨은 친구가 되어 도움을 줄 일 찾아 도와주기, 숨은 친구를 발표하고 감사의 선물을 골라주기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체육 수업의 움직임 표현 동작 만들기와 음악 수업의 세계의 여러가지 놀이 등의 활동을 통해 학교 폭력 없는 학교, 웃음꽃 피는 즐거운 학교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공읍 상리 걸미마을의 나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걸미라는 마을명은 옛날 이 마을에 살았던 여양진씨 진현남이라는 선비로부터 유래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과거 공부를 하기 위해 이 마을에 들어온 그는 뒷산 왕영산 산세를 보고 뛰어날 글자를 써서 산 이름을 걸산이라 불렀고 이때부터 걸산 아랫마을이 걸미라 불렸습니다. 나호제는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김정이란 사람의 호가 나호였는데 김의 김씨 걸미 입향조인 그는 글을 읽는 선비였지만 시끄러운 세상이 싫어 과거에도 응시하지 않고 오로지 산골에서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글을 읽는 처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호라는 호는 걸미마을 시내에 고둥이 많아 소라 나자를 써 나호라 했다는 설이 있으며 마치 단단한 껍질 속에 몸을 깊숙이 감춘 소라처럼 언거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나호 두 글자에 담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호제는 걸미마을 읍골에서도 골짜기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해 있으며 처음 나호제는 1720년경 김정이 건립한 서당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후손들이 걸미마을 입창조인 김정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 제실 나호제를 세웠으며 지금의 나호제는 1931년에 건립한 것을 2010년에 중수한 것입니다. 나호제는 정면 4칸, 측면 1.5칸 겹치마 팔각 지붕 건물로 가운데 2칸은 대청, 좌우 각 1칸씩은 박이며 전면으로 반칸 툇마루를 두었습니다. 나호제 대문 바로 앞집에 나호제를 관리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김정의 후손으로 평생을 이곳에서 사신 분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6.25 한국전쟁 때 전부 불타고 한 집도 남은 집이 없었는데 읍골에서는 유일하게 나호제만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2월 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오는 10일까지 가정용 조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상반기 지원사업을 통해 총 995대의 가정용 조녹스 보일러 설치비 약 2억 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가정용 조녹스 보일러 교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 2억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노후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조녹스 보일러로 교체한 가정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최대 88%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10일까지며 신청 방법은 등기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접수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일러를 먼저 설치한 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해도 되며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달서구는 오는 18일 꾸대 베이킹에서 개최하는 빵긋빵긋 달토기빵 데이트에 참가할 미혼남녀 20명을 12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이색적인 선사시대 문화를 체험하는 빵긋빵긋 달토기빵 데이트 만남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만 년 전 구석기 시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달서구 대표 관광지인 선사시대로를 상징하는 달토기빵과 쿠키 만들기, 미션 게임 등으로 진행됩니다. 제빵을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춘 남녀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어울리는 짝을 찾는 만남 행사로 운영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무 협약 기관과 주소 또는 직장이 달서구인 만 25세에서 39세 미혼 남녀는 12월 10일까지 달서구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에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여성가족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달성군이 대구시 관내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자연재난 관리실태 평가에서 대구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자연재난 관리실태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책임성과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대구시는 관내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폭염 및 지진대책 추진, 풍수의 보험 목표 달성률 등 4개 항목에 따라 전반적인 재난관리 추진 실태를 평가했습니다. 달성군은 이번 평가에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재난상황 관리를 철저히 실시했으며 재난대응 시설물 및 재해위험 지역에 대한 꼼꼼한 사전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해 재난대응 대비태세를 확고히 확립했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달성 군수는 앞으로도 선제적 재난 예방 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강서소방서는 제74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119를 비치합시다 슬로건으로 전국민 소화기 갖기 운동을 홍보한다고 밝혔습니다. 119를 비치합시다는 하나의 가정 차량에 한 대 이상의 소화기 하재 감지기를 구비합시다라는 의미로 일반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갖기 운동을 말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초기지나 대피가 가능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김송호 서장은 겨울철 난방기구와 하기 등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발생률도 높아져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